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모에버의원 원장 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탈모약과 여성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흔히들 남성분들이 드시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들의 경우 여성분들이 이거를 절대 만지지 못한다거나 임신 준비 기간에 남성분들이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그런 거라든가 어떤 게 맞는 내용인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남성분들이 드시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경우 그 성분 자체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약 지도를 할 때 여성분들이 그거에 접촉을 하지 않게 이렇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실제로는 여성분들이 그거를 만진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약을 만들 때 그 성분이 밖으로 노출되게 만들지 않고 겉을 코팅하거나 또는 캡슐로 싼 형태로 그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성분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약을 뽀개서 먹는다거나 캡슐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거를 이제 접촉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양 자체가 너무나 적은 농도이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남성분들이 드시는 탈모약을 여성분들이 아예 못 먹는 거 아니냐, 먹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나 남성분들이 탈모가 진행되는 기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두 가지 탈모에 모두 다 DHT라는 호르몬이 관련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DH 생성을 억제하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이 효과가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여성분들한테 왜 이거를 처방을 안 해드리냐면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 약에 대한 효과가 남성분들이랑 다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랑 탈모가 진행되는 기전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효과를 바탕으로 이 약을 처방을 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큰 문제가 효과는 둘째치고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여성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이 약을 사용했을 때 명확한 부작용이 밝혀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큰 부작용은 없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유방암 같은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거는 맞죠. 이 약을 특히 가임기 여성한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탈모약,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경우에 몸에 축적이 됩니다. 이 약 자체가 혈중 그 약물 농도가 일정 이상 이제 유지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그 약이 농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약의 주의사항에 보면 아보다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사이에 이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헌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뭐냐? 이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약물이 어느 정도 몸 안에 남아있다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6개월이나 1개월 사이에 이 약을 복용한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태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내가 임신할 가능성 자체가 진짜 단 1도 없다 그러면 실제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어떤 부작용 측면이나 복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득, 요 둘 사이를 잘 저울질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처방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처방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의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탈모약 자체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해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DHT를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 생식기 성장을 억제하는 거다 보니까 남자 태아가 이 약에 노출됐을 땐 생식기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이 약을 가임기 여성분들이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복용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밝혀져야 될 거는 많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폐경기 여성 그런 분들한테 여성형 탈모가 있는 환자에서 아보다트 같은 약물을 썼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은 생각보다 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 자체가 여성한테 독약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만약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거지 이 약을 위험성이 그렇게 큰 약이라고 인지하고 기피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다고 이 약을 여성분들한테 처방해 드리진 않는데요. 그런 부작용이나 약간의 그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처방 안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 면에서도 이 약 자체가 명확하게 여성분들한테 남성분들처럼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안전하면서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미녹시딜 같은 거를 주로 처방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신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여성형 탈모에 있어서는 일부 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처방하는 약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위험한 약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탈모약과 여성분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남성 탈모약이 여성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